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또 뉴페이스 빠졌어요. 자, 뭐 뉴페이스는 아니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제 8강으로 시작하고요. 8강 맞죠? 자, 저번 시간에 기억나세요? 뭐 연속으로 들었으면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뭐 한 며칠 전에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국제 공모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공모 진행 절차 1, 2단계 이야기했고요. 그죠? 또 물론 책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은 그냥 쑥 한번 보고 넘겨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공모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어요? 서울 강화문 영산공원 했고요. 그 다음에 수원 강교 신도시 북서울의 숲, 꿈의 숲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국제 공모가 아니고 이번에는 오늘의 내용은요, 민간 공원이에요. 민간 공원 공모인데 다른 건 민간 공원 공모는 상당히 많죠, 그죠? 실제로. 그렇지만 그 중에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즘 저번에 시험에 바로 앞전에 시험에 나왔죠. 라인팬더 파리라고 나왔어요. 라인팬더 파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같이 비교해 드려야 되는 게 라인팬더 서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님께서 아주 머리를 싸매시면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추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서울 강교 신도시하고요. 북서울 꿈의 숲에 관한 내용을 잠깐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국제 공모라고 했어요. 그죠? 국제 공모 이야기를 하면서 광화문하고 용산공원 이런 이야기들 주제 어떤 그 안에 내용이 그 내용의 어떤 정말해서 민족성이 필요하냐, 역사성이 필요하냐, 도행이 필요하냐, 아니면 생태 어떤 복원이 필요하냐,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각각 어떤 다르다고 그랬죠. 장소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공원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원의 그 어떤 광교 신도시에 관한 내용의 어떤 주요 포인트가 뭐냐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찾아야 될 내용이에요. 뭐 수원의 강교시 물론 많은 것들을 찾는 것도 좋고 실제로 보기는 다 보셔야 돼. 읽어보시기는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랬는데 정말 내가 어떤 맥을 찝어야 되는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강교 신도시 하면서 나오는 게 항상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근거법이 뭔가 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근거법에 의해서 나중에 보면 중요한 게 라인팬더 서울이 될지 안 될지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거죠. 아니면 라인팬더 서울을 아무리 시장님이나 대통령이 만들고 싶어도 벤치마킹 하고 싶어도 법을 만들어야만이 이거를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법 없어도 만들 수 있을까요? 법을 만들어놔야만이 우리 밥그리가 생기는 거예요. 법 그거 뭐 중요합니까? 하려고는 모르겠지만 법이 있어야 실제로 우리 밥그리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사실 좀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강교 신도시에 보면은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도시 개발 사업이야. 수원 강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신도시 개발 사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도 같은 신도시 개발 사업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경기도와 경기도 도시공사가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뭐 시비도 좀 덜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비전과 목표, 그리고 앞에 계속 제가 그 설계 근거법 내고, 그 다음에 비전과 목표 내고, 설계 기법 그 다음에 냈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이라는 내용으로 달아놨습니다. 실제로 비전과 목표가 뭔가를 앞에 물론 자료를 찾으면 이렇게 비전과 목표라고 딱 구분해서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설계 기법은 나올 수는 있어요. 설계 기법은 설계 기법은 어떻고 저떻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설계 기법이구나 라고 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지금 잘라서 계속 설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전과 목표가 뭔가라고 제가 잘라서 이렇게 늘 이야기해 놨죠. 같은 어떤 맥락으로 내용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풀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신도시 개발공사, 신도시 수원 강교는 신도시 개발공사에, 그다음에 경기도와 도시개발공사에,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도시공사죠. 제가 사실은 그 어떤 실무 일할 때는 그 당시는 도시개발공사였거든요. 지금 이제 또 토지공사로 바뀌었고 주택공사가 합쳐졌죠 또. 그래서 세월이 무상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를 보면 이게 저는 이게 뭐죠? 신대와 무슨 천을 저수지를 합치고 어짜고 뭐짜고 저짜고 뭐 이런 것이 저는 여러분은 좀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 저수지를 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해요. 솔직히 지역명이죠. 신대와 원전이 어떤 저수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그냥 저 흙을 막아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기존 저수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살렸고, 인천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수지를 인공으로 팠죠, 그죠? 그것의 차이점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존 저수지를 그대로 살려놓으면서 주위를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유럽 중정식 양식을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펠탑, 그 다음에 개선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슨 스카이라인 개념을 그대로 수원에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계획을 할 이 사진을 볼 때 어느 게 에펠탑이지, 어떤 게 개선문이지, 어떤 게 노트담의 어떤 스카이라인 개념을 수원하고 어떻게 연결시켰지라는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볼 때 꼭 보셔야 되는 거. 다른 거는 다 안 보셔도 돼요. 물론 읽어봐야 이게 나와요, 실제로.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근거법이 뭐야? 그 다음에 목표가 뭐고 비전은 뭐야?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특징적인 건 뭐야? 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 사진을 봐도 여러분이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고, 이 사람의 계획에 주관이 뭐가 있지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잘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있어요? 북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시장님이 공략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공략을 해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앞선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존 드림랜드 시설물을 이제는 낡아서 더 이상 못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낡아서 못 쓰다 보니까 폐기 처분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건 아까 근거법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서울시 어떤 예산으로 갔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왜 강남만 개발하고
좋은 어떤 주거지만 만들어주고 강북은 뭐가 없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부총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를 따서 그다음 6개 구를 상징적인 어떤 생활권 공원으로 만들 겁니다. 생활권 공원으로 하면서 기존 드림랜드를 같이 복원을 한 것. 복원이라기보다는 드림랜드 부지, 그러니까 부지 자체를 포함을 시킨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설계 기법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설계 기법은요. 제가 누구 당선이 됐다 소리는 하지 않겠지만 제 선배님이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한국적인 양식을 살려서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서울 어떤 산의 경관 요소, 뭐 북한 도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강하고 연결시켜서 뭐 동양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뭐 그 이 사상 그러면서 그런 걸 가미시켰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아주 짧게 적었고요. 여러분은 실제로 좀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원래 이 책 말고 원책이 제가 따로 있는데 그 책은 좀 더 많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더 줄여서 제가 압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 2권에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건데 어쨌든 이렇게 짧게라도 여러분이 이 안에 내용의 어떤 포인트가 뭔가를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 보면서 이 계획 잘했네만 보지 마시고 계획 잘했네를 보는 것은 기술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획이 아까처럼 도봉산 북한산하고 한강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져 있고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계획에 보면서 목표와 비전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사진을 보고 계획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요. 민간 공모인데요. 민간 공모 라인팬더였습니다. 라인팬더 파리였어요. 라인팬더 파리는 제가 파리는 그렇다 치고요. 시험에 바로 앞전에 시험에 나왔죠. 여기에 보면요. 그러면서 조경 설계에 있어서 제가 위에 책에 바로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조경 설계에 있어서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조경 설계에 있어서 스페이스는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조경 설계에 있어서 스페이스라는 시험에 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도시 공간은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아주 넓게 평면적으로 조경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겠지만 어찌 보면 입체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인팬더 파디가 이렇게 도시 공간에 있어서의 조경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내용에 제가 짧게 뭐 적어놨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라인팬더 도시가 도시 공간 혁신 사업이 어떤 근거법이에요. 파리도 이렇게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설계가 다층 도시라 해서 공간 위에, 그러니까 육교 위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미지가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라인팬더 파리 해서 한번 쳐보세요. 사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시장님이 우리 서울에도 그 좁은 도시에 좀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거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근거법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거법을 만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법안자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도로 공간, 그죠? 도로 위에 뭔가를 건축물을 만들고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오픈 스페이스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적용 설계에 있어서 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교수님이 시험을 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냥 오픈 스페이스가 아니고 닫힌 공간의 스페이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라인펜더 서울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계획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로 공간의 입체화에 관한 어떤 법안 통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이 지금 보면은 도시의 어떤 개발의 어떤 개념으로서 지금 제가 뭐죠? 제가 지금 렌즈를 끼다 보니까 글자가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서 실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라인펜더 서울이라는 개념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이 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번까지가 우리가 국제 공모와 민간 공모에 관한 내용으로 끝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도시 농업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과정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도시 농업에는 각 어떤 부처마다 어떤 내용으로 도시 농업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